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코인베이스 임원 중동 국가들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축적 중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동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공개한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지금 코인베이스 자산 관리 부분 투자 책임자인 에릭 피터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동 일부 국가들이 이미 암호화폐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보유량은 지금까지 공개된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이러한 은밀한 투자가 결국 암호화폐가 금과 기타 원자재와 함께 외환 보유액의 일부가 되는 새로운 통화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들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가 안 나와 있고 조금 이제 그 추상적인 내용들이라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이 관련된 자료들이 뭐가 있는지. 자, 보니까 예전에 이제 기사 중에 중동 국가들 중에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4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비트코인 4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게 창펑자오예요. 그러니까 이 트윗에 이런 이야기를 창펑자오가 했다라는 부분에서부터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이 사람이 뭐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여기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보고서에 보면 이게 작년 12월 정도에 나왔던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치가 아마 이것보다 더 달라졌을 가능성도 높고, 우선은 이 블랙록의 이 ETF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43만 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60만 개가 넘죠. 그래서 올해만 지금 거의 20만 개 이상을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3위가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수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비공개로 나와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아마 이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한 40만 개를 작년에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던 수준,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도 20만 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2배나 더 많은 수치를 작년 말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국가적으로 이미 비밀리에 매수를 나선 곳들이 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것과 그리고 비밀리에 매수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 준비자산 중에 일부, 외환 보유액 중에 일부를 지금 비트코인으로 채워가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실제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중동 국가들, 특히 이제 두바이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들이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의 이제 내지 않고 암호화폐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이제 두바이 쪽으로도 많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축적,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비트코인 축적에 대한 경쟁이 붙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봐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언급이 나왔었죠. 이것도 결국에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기 위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각국이 이
패권, 통화 패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한 축적이나 확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기관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규모 자본이 10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매수를 꺼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피터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뭐 8만 달러로 떨어지면 그러면 매수할 것이냐? 그래도 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언제 매수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을 때 오히려 그때 매수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개인 투자들의 심리와 좀 비슷하죠. 이 부분도. 뭔가 비싸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고 많은 기관들이 사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 이제 안심하고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때가 고점일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알리바바의 알리바바의 원래 창립자죠. 마윈이 이제 공동 설립한 윈펑 파이낸셜이라는 업체가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라는 기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제 CEO 중에 한 명이죠. 알리바바 창업자. 예전에 알리바바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잘못 찍혀가지고 알리바바 CEO에서도 이제 물러나고 다른 뭐 교육업이나 다른 쪽에 이제 조금씩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윈펑 파이낸셜이라는 이곳을 이제 공동으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1만 이더, 약 4,400만 달러를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으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윙펑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 본사를 둔 이 보험, 브로커리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윈이 공동 설립한 이 상하이 기반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윙펑 캐피털이 이제 윙펑 파이낸셜의 이제 대주주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 이더리움 매입은 웹3 실물 자산, 디지털 통화 및 AI 확장을 위한 전략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제 다 걸쳐져 있죠. 이게 이더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웹3에서도 그렇고 실물자산 RWA에서도 그렇고 뭐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통화, 뭐 AI 확장까지도 이더리움은 전방위적으로 다 영향력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축적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법정 화폐 의존도를 낮추고 웹3 기술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주가가 9.5%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윈도 투자하는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자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자본들도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중요한 요소이죠. 자, 비트코인 아직도 싸다 스트래티지 4048BTC 추가 매입이라는 기사입니다. 스트래티지 꾸준하게 역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어요. 이번에 4048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고요. 평균 투입 단가 11만 981달러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것만 63만 6,505BTC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공급량의 3%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상장사에서는 1위이고요. 뭐 ETF까지 포함하면 2위에 해당되는 보유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재단 이 약 4,350만 달러 상당의 이더 매각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제 이 이더리움을 매각을 하는데요. 1만 이더리움을 이제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금의 목적,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목적 자체는 이제 생태계 연구 개발이나 기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진행되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이더리움을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이런 R&D나 새로운 기부, 보조금 지급 등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2,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 샤프링크 게이밍에 이제 매각을 한 것들도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이 매입을 상장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에 영향을 좀 덜 주겠죠. 덜 주고 이제 이더리움을 이동시키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 앞으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윈도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더리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여지고요. 야, 삼성전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글로벌 결제 시장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빠르게 이 전략적 행보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이걸 결제 플랫폼하고 연결시키는 거. 삼성페이라는 이제 강력한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이 삼성넥스트가 최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인프라 기업인 레인의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 라운드에 뭐 사파이어 벤처스, 드래곤플라이, 갤럭시 벤처스, 라이트 스피드 뭐 이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5,800만 달러 원을 조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레인은 이제 비자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전 세계 가맹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고 기업 핀테크 업체를 위한 API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마음 잡고 스테이블코인에 완전하게 투자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업인 레인에 투자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그 삼성페이와 이제 코인베이스가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북미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 1위죠. 지금 스마트폰이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큰 플랫폼 독점 과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애플이나 다른 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안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그 플랫폼 갖추고 있고, 백엔드 인프라 삼성 SDS에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도 실증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결국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업은 전 세계 빅테크 업체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구글도 그렇고요. 대부분 아마존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도입을 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내에서 이제 소식을 한번 보겠는데, 요거 좀 논란이 됐죠. 이 2억 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이제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고 높은 변동성으로 통화 가능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연기금의 암호화폐 투자에 우려를 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죠.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이런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융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암호화폐 시장 암울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어요. 내재 가치 없다. 이거 진짜 전형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주식만 대충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 주식은 가치가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있고 그 기반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나 그런 자산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 이런 사람이 이제 수장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우리나라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암호화폐 업체들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뭐 그래도 가야죠. 국내 산업이 어렵더라도 뭐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세계를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계획을 지지한다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업은 뭐 기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걸림돌이 꽤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뭐 STO나 RWA 뭐 이런 것들 해나갈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갈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 이게 일사천리로 쫙쫙쫙쫙 진행되면 좋은데 걸림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인사청문회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원화 스테이블 코인 촉구를 한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 때문에 조금 이제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촉구를 하거나 암호화폐 입법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리겠다. 이런 부분들 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다른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이든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죠. 근데 뭐 이걸 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방향성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메타플랜이 최대 37억 달러 비트코인 매입 위한 자금 조달 개편 승인이라는 기사고 메타플랜이 또 계속해서 자금을 모으고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 최대 37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 상당량을 또 21만 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비트마인도 암호화폐, 현금 90억 달러 보유 이더리움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기사요. 비트마인 주가는 쭉쭉쭉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마인이 지금 이제 투자할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암호화폐와 현금성 자산을 총 합치면 89억 8천만 달러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비트마인이 한 79억 달러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오히려 지금 현금성 자산과 이더리움이 더 큰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당장 간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시총이 73억 7천만 달러, 73억 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89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전한 투자처이긴 해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죠. 저평가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이더리움만 지금 확보한 게 186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마인이. 그리고 여기 비트코인만 192개를 가지고 있고 6억 3,5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성 자산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재무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피터 틸이나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이제 투자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 비트마인 톰님 회장은 이번 발표에서 이더리움은 향후 10에서 15년 동안 가장 큰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탈중화 금융, 토큰화 자산 확장성 등을 주요 성장 요인으로 지금 꼽고 있고요. 이더리움, 그러니까 ETF 승인 이후 유입된 기관 자금과 토큰화 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이더리움의 수요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비트마인의 행보는 단기 투자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선제적 포지셔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도 그렇고 좀 장기적인 시야로 바라봐야 된다.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수익을 막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캐시우드도 이제 투자를 비트마인에 3억 달러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7월 이후 비트마인에 3억 달러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아크K, 아크W, 아크F 등 이 3개 주력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1,560만 달러를 추가 매수했고, 지난 7월 1억 7,400만 달러 규모의 지분 매입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이어진 대규모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비트마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금고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위험성이 공존한다라고 하면서 매출은 이제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가 매출 비율도 18.1배에 달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나 현금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여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버밸류 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매출로 지금 비트마인은 이 가격이 온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이더머신 나스닥 상장 앞두고 6억 5,400만 달러 조달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더리움 전문 기업 이더머신도 비공개 자금 조달을 위해서 6억 5,400만 달러, 약 9,120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자금은 대표적인 이더리움 지지자 이 제프리 번스로부터 15만 이더 규모로 조달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더머신 이사회에 이제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번스는 이제 초기 이더리움 인프라 및 웹 투자자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이번 참여를 통해서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이더리움의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자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이 신생으로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거기에 또 동반으로 탑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더머신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 시점에 49만 5천 이더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 시점에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양이에요. 생각보다 큰 양이고, 지금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 다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더머신이 샤프링크 게이밍이 한 70만 이더 정도 되고, 지금 비트마인이 180만 개 정도 되니까 이런 이제 3위 정도로 상당히 높고, 오히려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더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기업이 됩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장사들이. 일본에서도 계속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죠. 이분 한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JPYC, 이 핀테크 기업에서 이 허가를 받았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고, 실제 이제 일본 국채를 사들여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안화도 이 가능성이 있죠. 중국에서도 달러 견제를 위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에 나섰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이 여기서 뒤처지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주식과 디지털 자산 ETF를 결합한 선물 계약을 출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품 투자들에게 이제 주요 기술주와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 펀드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주식과 지금 디지털 자산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매그니피센트 7,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이렇게 7개의 종목을 매그니피센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자체 주식과 2개의 디지털 자산 이 ETF로 구성이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요적인 부분들만 다 구성을 해서 이렇게 상품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품들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주식과 지금 코인의 결합에 대한 상품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